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품성을 갖추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선 상당히 실망을 하고 그때 마음을 많이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탄핵의 시기를 거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 의근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서 있느냐고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저는 오영국 대표님과 또 변희재 대표님의 연설을 듣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이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구나. 진실이 무시당하고 있구나. 이 나라가 진실 위에 서야 정은지 잘할 수 있는데 그 정은지 기반이 무너졌구나. 그 이후로 계속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동감을 했어요. 공감을 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초가 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이거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길을 걷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서 있느냐? 한 가지 다른 게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여기에 서서 몇 분에 걸쳐 연설을 하도록 부탁을 받은 이유를 압니다. 왜냐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면에서 똑같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대구제일교회에 부임을 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의 어느 악한 장로의 탐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 부정한 방법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거부를 하자 그는 저를 모함했어요. 돈, 여자 걸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아주 치명적인 이단 사이비로 몰았고 그 세력에 제가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하나님이 저에게 행동하라고 하는 계시를 주어서 제가 지금 대구제일교회 앞에서 매주일, 매일을 밖에서 교회를 향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라 이거죠. 알아라 이거죠. 바른 길로 가라 이거죠. 제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님과 원칙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정규재 씨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그냥 뭔가 큰 파도가 와서 자기를 휘가닥 넘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국정농단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이 나라를 삼켜먹기 위해서
정말 모르는 사이에 휙 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탄핵을 당했고 영어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블릿 PC 진상위원회를 비롯해서 또 행동하는 대구 우파 연합 등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외치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제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원하고 있고 이 나라의 역사가 원하고 있고 저 하늘이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목숨 걸고 나와서 싸우시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도 대신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못합니다. 당사자가 결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요, 이 나라가 역사 앞에서 바로 서는 길이요, 우리 후손들에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마련해 주는 길이요. 저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설 때에 아름다운 나라, 살만한 나라, 또 많은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분 모두, 또한 우리 한국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나라가 정치가 썩으니까요, 종교도 다 썩었어. 지극히 우리 국민들의 신앙심은 바뀐 게 없는데, 거의 80~90%가 종교가 다 썩었어요. 거의 뭐 한 군데만 썩은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의 가장 가슴속을 밝혀줄 수 있는 위로를 받던 종교가 정치로서 거의 우리 가슴마저도 이렇게 힘이 파는 이런 날부지가 같이 병행됐던 겁니다. 이제는 그거 공감하시죠? 그러나 각각의 갖고 계시는 종교 철학의 신앙심으로 믿는 그 믿음에 관련된 그 주체에 흠집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를 앞에다 뭐를 붙이느냐 하면은 호국 목사님, 호국 스님, 앞에 호국자 붙이는 거 이해하시죠? 지금 대구가 보수의 성지가 아니고,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호국의 성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 동감하십니까? 이제는 호국이라는 앞에다가 우리가 같이 동침하는 공통어가 되어야 되겠음을 여러분께 시사하는데 동참하시고, 카톡이든 어디에 보수자 빼세요. 맨날 옛날 것만 지키갖고 어쩌라고. 안 그랬습니까? 진정한 진보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말 동감하죠? 진정한 진보를 우리가
계승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귀와 눈을 속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소독으로 그걸 뺏어갔었어요. 지금 말하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고 태보입니다. 태보. 맞습니다. 그런 태보단을 진보로 정교조와 짜고 이놈의 손들 나쁜 놈들 맞죠? 자, 이어서 대한민국의 특히 대구에서 열공의 목소리를 높였던 우리 태사당 이영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잠깐만. 지금 올라가서 이거 마이크. 열공!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요, 우리 그 10여 년 전부터 대구 동아쇼핑 앞에서 같이 애국 활동했던 우리 선글라스 형님, 우리 김호병 대표님, 우리 또 송고 동생하고 많은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15년 전부터 대구에서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원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인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는 그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이 나라 이거 공산국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국의 현장에 나섰습니다. 쭉 나서서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났네요. 저는 그 애국 현장 처음에 나서서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저 기독교하고 공산당하고는 적입니다. 옛날 6.25 때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전곡을 찌르기 때문에. 이 좌파 빨갱이들은 우리 진실을 싫어하잖아요. 진실을 얘기하면요 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건 우리 역사책에도 많이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나라가 공산국가 되면은 교회를 못 다니고 다 끝나는데 이 공산국가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이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자유, 그것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저 북한에서는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내가 죽으면은 역적이 되는 겁니다. 내 친족들 삼족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늘도 지옥인데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눈을 뜨면 내일도 지옥이에요. 그게 평생 동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자유, 그것도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공산국가가 되면은 이 나라는 끝나는데, 그러면은 내가 한번 목숨 바쳐갖고 이 나라 나가서 싸우면은 그냥 나라 지키다가 따지고 순교하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당시에 나는 그걸 보고 열받아 죽겠는데 교회에서는 잠잠하더라고요. 다들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애국활동하는데 가자. 내 하나 죽으면 되지. 내 하나 죽어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하지. 그래서 우리 그 대구에 우리 동지들하고 여기 계시던 분들하고 그때 그 서울로 온 전국을 다니면서 애국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표하는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는 아신 분 아시지만 제가 애국활동 하다가 제 아내가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난 그래서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끝장을 내자. 내 하나 죽으면은 어떻게 이 나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냥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17년 3월 10일 날 안국역 거기서 5분이 돌아가셨어요. 5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날 거기서 끝장을 내려고 했어요. 근데 죽지는 않더라도 구속은 되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죽지를 못했어요. 구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저 짐승 같은 문재인, 저 악마놈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고 애국자들이 많은데 이 나라 지키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까지 대통령 되는 걸 보고 이 나라 끝났구나. 문재인 저거는요 애가 멍청하기라도 하지 이재명이 이러면 사람 새끼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났구나. 대한민국 끝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없겠지만은 저는 이 나라를 살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이 빨갱이 귀신 악령 세력들 이거랑 싸우려고 그러면 영적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교회 가서 기도하자. 새벽 기도에 가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요즘은 집회를 나오지는 못합니다. 안 오고 지금 이제 교회에 나가서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왜? 이 나라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까? 단지 지금 이 혼란 기간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제가 요즘 교회 나가서요 제가 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태사단 구급 방송을 제가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처음에 찍을 때 뭘 찍었냐 그러면은 애국 활동하는 거 찍고 요즘 저 코로나 백신 요즘 곰팡이 알죠? 예? 이 대한민국에 1420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 곰팡이들을 맞았어요. 검증도 안 된 거 그걸 맞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쟤는 제 눈으로 다 봤어요. 제가 대구에 화장터에 단체였는데 화장터에서 줄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 4시대 맞춰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100m 줄 서 있더라고. 태우려고. 그 당시에 경산 외관 화장터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태우지를 못해가지고. 아시죠 그거? 근데 방송이 나왔습니까? 방송이 안 나왔어요. 자 지금 와서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곰팡이균이라고. 검증 안 된 백신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주입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주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저는요 좌파 빨갱이들은 저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좌파 빨갱이들은요 짐승입니다. 제가 앞전에 그 한기환 대표님이 대구에 오셨을 때 내가 한기환 대표랑 따지러 갔습니다. 왜? 우유부단하니까 따지러 가서 제가요 따졌어요. 한기환 대표님께 왜 우파들이 호건들이 싸도 집니까? 놀래가지고 보시더라고요. 자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짐승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짐승하고 싸우니까 아직까지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짐승은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개새끼하고 말 통합니까? 짐승하고 말 통합니까? 빨갱이 좌파들은요 생기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사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네 욕심밖에 자기네들 먹을 것밖에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들 욕심만 차는 겁니다. 그런 짐승들하고 싸우는데 우리 선한 우파들이 당이 낼 수가 있습니까? 못 당해냅니다. 저놈들 한 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기환 대표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짐승하고 싸웁니다. 짐승하고 싸우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우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우파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있는 나라니까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법이 안 통합니다. 지금 저놈들 하는 거 보세요. 법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하는 거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돼. 본분입니다. 나라가 위급하면은 나라가 공산 빨갱이들이 장악을 했으면은 개업령을 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업령을 했다고 내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다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에 한동훈이 왔죠? 버스를 얼마나 대전을 했습니까? 한동훈이 피켓 들고 그 많은 피켓 들고 와서 거기서 버스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대구 시민들, 애국자들 많습니다. 대구 시민 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같이 평균도 애국 활동했던 사람들이 한동훈이 피켓을 들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직도 똥된장 투표를 못해요. 왜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 왜 터키를 내려야 되는지 아직 그걸 모릅니다. 그런 배신자, 저는 사악한 놈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욕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 시민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수우파 성질이라고 그러죠. 이름값을 해야죠. 적어도 똥, 된장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한테 당했습니까?
빨갱이 간첩들한테 당했습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빨갱이 간첩들과 투쟁하다가 옥중에 갇히시고 그 고생을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 주군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갇힌 겁니다. 상대가 누구냐? 저 짐승들하고 싸우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 제가 요즘 교회 나가서요 기도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큰 대형교회 목사님, 장로님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지금 옥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두 분이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나라 잘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이런 한심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요즘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정신 차리라고, 이 나라 공산국가 되면은 그나마 기름상관도 할 수 없고 이 나라 끝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꾸준하게 11년 전부터 꾸준하게 활동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라도 진실한 얘기를 어쨌든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옛날에 뭐라고 하십니까? 투쟁, 자유를 지키려거든 투쟁을 해라. 평화를 지키려거든 투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유를 지키는 거, 평화를 지키는 거 투쟁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남 대표 간만에 마이크 담으셨는데 잘하시죠? 큰 박수, 큰 박수. 우리 딴 거 없어요. 우리 응원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이 박수밖에 없어요. 다 속상하잖아요. 어제도 일어났던 대한민국 일만 하나 생각하면은 진짜 밥이 제대로 안 넘어가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서로 영향제를 준다면 박수밖에 없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네, 우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박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구에 우리 젊은 청년이 오늘 여기 왔습니다. 우리 대구 예. 음악 듣고 갈까요? 우리 젊은 친구 음악 듣고 갈까? 예. 음악 한번 듣고 갑시다. 음악. 같이 얘기 안 들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우리 젊은 친구가 조금 전에 보이던데 있네요. 예. 대구 투쟁부의 젊은 청년입니다. 안영민 청년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전 대구투쟁본부의 지금 42살 청년입니다.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사죄 오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죄송스럽고, 저는 태블릿 PC 그때 할 때 저도 그 JDPC에 속아가지고, 그때는 유튜브도 잘 없고 그때는 미디어가 잘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유튜브 미디어가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서 저도 선동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욕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문재인 빨갱이가 그걸 다 조작했더라고요. 그 좌파 단체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저는 15살 때부터 우파였어요. 김대중, 욕을 조금 할게요. 죄송합니다. 김대중 개새끼 때부터 너무 싫어해가 그 새끼를. 그래서 싫어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우파였는데 정치에는 관심 없었는데 좌파 빨갱이들 너무 싫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애국심이 강하지 싶었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할아버지가 옛날에 김일성, 이승만 누구를 택하려 했을 때 김일성을 택해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내기 걸리니까. 그래서 뭐 요런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하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사죄가 왔는데 제가 그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 윤 대통령 계엄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서 뭐 TKYC나 뭐 부산이나 또 단체들이 많이 집회를 하고 있고, 이게 렉 안 걸리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많이 개몽시켜 줬고, 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태블릿 PC 이게 박인등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고, 그리고 지금 영화의 몸으로 가셨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 잡아서 말이 잘 안 나오지만 말하자면, 지금 자유대한민국에 조금 박근혜 대통령님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더 뭐 정치를 하실지 뭐 다시 정계하실지 그거는 본인의 개인의 그거니까 제가 왈가왈 거는 못 되고, 저는 일단 건강하시고 계속 이렇게 계신 자리에서 열심히 또 우리 우파 국민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희들은 또 저희 청년들 나름대로, 또 어르신 나름대로 또 윤어게인이나 이런 모든 애국 우파 집회나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테니까 건강하게 계시고, 또 찌째명 저 빨갱이 저 간첩 저 악마 같은 놈 하루 빨리 끌어내려가지고 우리 대통령 최영호 대표님이 원하시는 거 5월달 안에 끝장내고 우리 이제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서관 연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젊은 친구 살아온 딱 경험이 우리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나이에 이 정도만 하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50대지만은 정말 죄송합니다. 50대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알게 납니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똑같은 걸 반아놓고 해석이 달라요. 우리 50대들이 좀 깨어나면 더 좋겠구만. 그럼 우리 40대들한테 덜 부끄러울 게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50대 한번 제대로 깨어나 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50대들 계시네요. 자, 이어서 저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한국 공산화 반대 국민회의 상임 의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정태 의장님 한번 말씀 좀 나눠주십시오. 아니, 그 버스에서 만나는데 김성 회장님이 이제 기자하기 뭐하니까 좀 보이고 긴장해. 아, 잘했어. 말이 안 나오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잘 계십니까?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저도 나이가 올해 85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좌파도 없고 진짜 우파도 없습니다. 이 모두를 NWO, 뉴 월드 오더라는 세계 공산화 단일화 정부를 꿈꾸는 여러분 그림자 정부라는 거 알고 있죠? 그네들이 지금 한국에는 우파도 없고 좌파도 없고 전부 다 덩신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가봐도 사람다운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다 우파인양 하면서 위장된 사람들이 아마도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어느 것이 안 까먹은지 쑥 까먹은지 도무지 분간을 못하는 세상을 저 그림자 정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여기에 누가 저를 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단체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희계 측에서도 오라는 사람이 없었고, 저 박상구 헌법수호단에서도 오라는 말이 없었고, 연희계는 내 막내 아들하고 중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내 막내 아들하고. 그리고 연희계는 나하고 같이 이 태극기 운동을 하면서 제일 처음부터 같이 몸담았습니다. 또 우리 박상구 헌법수호단은 제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까지도 나는 국가유공자 5급이라서 월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는 거기 보니까 싹수가 노란 놈들 시빌렀어. 그래서 내가 거기는 2만 원씩만 내가 보내는데, 내가 박상구한테는 헌법수호단에는 한 달에 5만 원씩 꼬박꼬박, 내가 어제도 월급날이라서 박상구 헌법수호단에다가 내가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넣어준 사람이 뭐야? 허벌레 소리를 많이 하지만은 윤용이라는 사람, 거기도 내가 조금씩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중흥회에 제가 또 조금 후원을 합니다.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이 나이가 90 너입니다.
나보다 9살 많아요. 그런 어른이 지금 현재 민족중흥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참 눈물겨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어른한테 필요할 때는 내가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에 스스로 내가 발길을 옮긴 것은 왜 옮겼느냐? 저는 한국 공산화 반대를 위해서 저는 과거에 내가 장경순 국회 부의장 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 내가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월남전쟁에 간 것도 그분 때문에 갔고, 월남전쟁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바로 대구시장 강계원 시장 내가 비서를 또 했습니다. 그때 내가 명칭은 비서지만은 비서실장이었어. 그때 대구시장 강계원 시장 때문에 김수학이가 서무과장, 정책이 부산시장 하던 사람이 인사계장, 저도 후원 감사합니다. 또 그다음에 경기도 도지사 하던 남지사가 서무계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거기에 다리품을 참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기차에서 후원 감사합니다. 기차에서 내린 동대구를 그때 개발했습니다. 제가 월남전쟁에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그래서 나는 그 신암동 쪽에 참 눈물겨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나간 얘기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 공산화를 우리는 기필코 막아야 되겠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할 일이 참 중차대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참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제대로 활동을 하시려면 카이로스적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카이로스적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에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건 크로노스적 시간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세상 밖으로 이끌려고 하고 아마도 지금 여기 지금 집에 계시는지 시내에 나가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가 지금 스타디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실천하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재명이 대선할 때 그때도 미국으로 망명간 안 됐어요. 도망간 최우원 교수가 저보고 제발 적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번 대통령에 출마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최우원 교수하고 내가 결별을 했습니다. 왜 결별을 했는가 하니 나는 최우원 교수를 여기 이영남이 저 사람은 나하고 참말로 기차를 타고 저 사람은 부산 남포동까지 가고 나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정말로 한 주일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부산을 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산 집회를 하는 동안 또 여타 최우원 교수가 여기 와서 하는 동안 저는 그분한테다가 매월 한 달에 11조를 내가 교회에 안 바치고 최우원이한테 갖다 바쳤어요. 최우원이 활동하는데 활동비로 쓰라고. 내가 딱 헌법수호단에 5만 원 보낼 때 그거는 20만 원씩 내가 에너지 없이 내가 보내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날 보고 미국에 도망가가지고 내가 미국에 도망 못 가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김대영이 이 사람하고 울산서 재판할 때도 내가 몇 번인고 거기에 갔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빨리 끌어내서 이재명이하고 싸워서 현실 정치에 뛰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카이로스적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이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저 광주 사태 때 여러분 수협 빌딩에 올라간 육군 중위가 있습니다. 특전 공수단 중위가 올라가서 그 사람은 발포 명령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의 이름으로 자기가 발포를 했는데 그때 당시 딱 3시 반에 발포를 해서 총을 쏘았어요. 왜 3시 반이냐? 3시 반에서 5분 빨리 만약에 발포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적화가 세웠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5분 늦게 발포를 했으면 또 우리나라는 여지없이 김일성의 침입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 5분 빨리는 뭐냐면 5분 빠른 그 시간에는 들어왔던 저 북한의 특전단이 그때 540 특수 부대하고 그 다음에 3부 의뢰 부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1전대, 2전대로 나 600명 중에 1전대가 300명, 2전대가 300명. 5분 1전 발포를 했으니 총을 쏘았으면 왜 저거 못하겠네. 그런데 우리는 명심하고 지금 한국에는 보수도 없고 좌파도 없다. 지금 이제 전부 정신들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또 여기서 하지 말아가는 걸 내가 억지로 내가 자꾸 얘기하면 노인네가 도망들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셔갖고 우리 동지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신 분입니다. 박수! 저기요. 이 시간, 이 연세 되시면요,
해외여행 가시거나 손주들하고 하하호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꼬라지가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일을 목도하시고, 제가 손주분도 아시거든요. 손주분도 키가 저보다 더 커요. 할아버지 의중이 얼마나 확고하신지 초창기부터 태극기 들고 나오셔가고요, 손주가 할아버지 경호하면서 살았어요. 몸이 안 좋으신데도 대중교통 이용해가 전국을 나다니셨어요. 그만큼 대한민국 원로분으로서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총체적 위기를 너무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에 대한 열정 이해하시죠? 선배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회장님 건강하셔야 돼요. 예. 자, 이어서 우리 대통령 네, 됐습니다. 대투번 또 대투번이지만은 대구에서 우리 초창기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눈물 없이 못 봐줍니다. 우리 안희수 대표님 빨리 어디서 빨리 어디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하세요. 예. 8번 3 아가씨입니다. 제가 비춰드리겠습니다. 뭐 만신이야 누나.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저는 말 지돈도 없고 무대에 선 적도 없는데 이렇게 불러내니까 갑작스레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804에 사는 8학년 2반 골드바입니다. 오늘 참 여기 꽁지머리, 우리는 그냥 꽁지머리라 그러네요. 꽁지머리. 뭐 여러분들 김의경 씨가 카톡을 보내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간다 이까니까 한번 가보자. 가려고 왔는데 정말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애국자분들이 안 모였다는데 좀 가슴이 아프고, 또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부터 지금 10년을 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또 들었고 우리 대한민국 뭐가 지금 침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침몰하는 배를 구할 수 있는 선장이 누구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리 대표 야당 대표로서 지금 장동혁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여기까지 와갖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질 사람은 못 쓴 데서가 0.5%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 175명 200만 명만 들고 일어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꺼져가는 이 대한민국 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선장이 되셔갖고 우리 200만 명의 선장이 되셔갖고 이끌으면 우리는 동참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자꾸 붙어져갖고 우파는 서로 물뜨기 바쁜데 꼴뜯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갖고 2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동참을 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10년) 전에는 다 날라다녔는데 10년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부층 안 해주면 계단도 못 내려가고, 이거 억울해서 어찌 삽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 땀시로 우리가 10년이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무릎팍 가죽도 아프고 그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집회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은 이 박근혜 대통령께 전해드리라는 최고서가 이해되시는 분은 이해되실 거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직도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그러나 법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최고서를 오늘 낭독합니다. 네, 잠깐만 보조배도 잠깐만 가르쳐 올게요.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먼저 늘 건강하시길 바라드립니다. 저희 헌법수호단에서 누차 서류로서 또한 발간한 책으로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이라고 하는 결정을 받으시고서 대통령의 건자를 물러나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파면은 마치 손가락 총질 같은 격으로 여러가지 위법을 범한 불법의 파면 결정은 아무런 파면으로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거국적인 법률 착오와 이를 인식하고도 정의의 진실을 말하기에 주저하는 비굴함은 결국 9년째 계속되고 있는 불법 수괴 정권에 의한 무단 통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과 정의에 담긴 그 진실의 소리를 얘기해 주저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버려야 할 위기에 와닿은 이 나라는 공산사회주의로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주민자치기본법으로서 장차 이 나라를 북한과 같은 세포 조직으로서 다스리겠다고 입법안을 내놓고 있는 만국 그 이후에 참담한 사회 현상을 충분히 예견케 하고 있습니다. 수괴 정권을 지켜줄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의 업무 영역을 확대시켜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더니만 결국엔 검찰청 폐지 법안을 가결 통과시켜서는 시한부 검찰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법원마저도 북한의 남조선 노동당격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장악하면서 망국으로 종지부를 찍으려는 망동의 여러 악법 제조 작업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건자를 물러서신 이후 문재인 정권기는 반문연대라는 기치로서 문을 닫자는 속셈을 담고서는 당시의 태극기 애국운동의 방향을 탄핵 무효운동 말고 부정선거 척결운동하자면 애국집회마저도 가망과 강남으로 찢어넣는 흉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경험으로서 탄핵에 붙인 그 저항의 윤어게인에는 계속적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흉계가 작동하는 즉 이재명이 수계통령을 행사하고 있는데 유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건자가 회복될 것이 아님에도 누군가가 뒤에서 계속 헛소리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망국화시키는 그 첫째가 국론분열로서 2016년 탄핵 전국 이래 2016년 탄핵 전국 이래로 국론 분열의 공작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국민의 국론 분열 앞에서는 첨단의 방산정비도 혈맹의 한미동맹도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들의 반공, 반첩, 자주국방, 새마을운동으로 다진
국론의 일지에 기울인 노력이 거의 산산조각 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계통령,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들이 펼치는 국론 분열이 이대로는 결국 대한민국을 종식시켜서는 북조선의 인공기를 내걸고 말 것입니다. 이들 수계 정권의 정책은 국론 분열, 안보 파괴, 재정 악화로 정리할 수 있는 윤석열 역시도 문재인과 이재명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들 모두는 망국의 이적 카르텔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권임을 24년 봄, 여름에 윤석열에 비롯한 행정부 장차관들에게 저희가 진정서로서 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이다라는 책과 함께 정권의 부적법성을 알렸더니 13명의 장차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도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윤석열의 만류에 나가지 못하다가 결국엔 후회의 한숨을 가득 채운 고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헌법소단은 이런 정법의 부적법성을 질타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들 수괴들과 이적 카르텔 세력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 지금도 여전히 준법투쟁에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으로서의 파면 결정은 명백히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파면되지 못한 대통령님의 존재, 그것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것으로, 반면에 윤이는 그들이 수계통령이라는 지탄을 받으며 이런 주장에 전혀 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80여 건에 이르는 소송에서 참으로 말이 안 되는 비굴한 판결은 우리 사회의 몰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사들의 법률적 양심은 몰상식의 뻔뻔함, 그 극치를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국가의 헌법기관이 선도한 헌법의 보호로서 대통령님을 내쳤으며 이렇게 무너져가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이제 노골적으로 공산사회주의로 적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변화의 추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이 도래할 것이 예견된 헌법소자로서는 정교한 법리로서 준법투쟁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랴 할 사항이 아닌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이후에 국민이 받을 처분은 이미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투쟁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투쟁해야 했던 재미있는 일도 아닌 단연간의 힘든 일이지만 이제는 불굴의 신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것도 늘 갖기만 할 것을 계속적으로 행사함이 아닌 약간의 테크닉에 변화를 주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에도 했었던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또 제기하려 합니다. 이 소송에는 소송을 내는 당사자로서 적법한 대통령의 정무 복귀를 촉구했던 그 최고서가 소송의 요건으로 수반됩니다. 즉 불법 탄핵으로 인한 무효의 파면했음에 탄핵하면 거리되지 못한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 국민인 원고는 부적합한 수계통령과 그 정권으로부터 부당 통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정무에 복귀하여 실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확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고자 합니다. 그간에 대통령으로서 입으신 고초를 거의 다 말과 글로서 표현해낼 수가 있으며 배신의 정치판을 보면서 다시 들어서고 싶지 않을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통령님의 정무복귀 선언이든 아니면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하야 선언이든 그로서 9년째 지속되고 있는 수계 정권을 종식시키는 법치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헌법 소홀을 위한 책무를 다함으로써 또한 이에
국민은 더 이상의 불법 무단 통치를 받지 않음인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법리로서 수계 정권을 가진 방법의 준법투쟁으로서 질타해 왔던 것이고, 이런 한편에 대통령께서도 부작위를 범하고 계신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계 통령의 대통령 권한 없다는 판결이든 대통령께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는 판결이든 수계 정권의 불법 통치에 가담한 연대 재무자들의 무단 통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든 수계들에 대한 고소에 형사처벌이 따르는 결정이 나오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받으면 그 하나는 나머지 모두에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방면의 준법투쟁으로서의 테크닉을 도모했던 것이고, 이들 중 대통령께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는 무작위 위법 하기 소송을 제기하고자 그 소송 요건으로서의 최고를 드립니다. 최고의 내용으로서 26년 3월 31일 적법한 대통령님의 대통령임을 선언하시고 동년 4월 15일까지 정무 복귀나 하야선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최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무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결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정무 복귀는 재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불법 탄핵의 파면이라고 하는 헛소리에는 그 아무런 파면의 법률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효한 그 무엇이 있어야 그것을 뒤집어 바로잡을 재심을 하지만 아무런 생겨남이 없는 원천적 무효행위에 재심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효선언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 방식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대법원 다수 판례로서 다져진 법리입니다. 그래서 헌법소단으로서는 그 파면의 무효를 선언하지만 세상이 인정해주지 못하는 깊은 숲속에 산새들 지적인 같은 격으로 무시되다 보니 그 가치를 아직도 바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계 정권은 어떻게든 무시하는 결과를 내게 하고 언론 또한 그 불법 불의를 덮어주고 있고, 사법부의 비굴한 판결은 독분서다. 그냥 읽겠습니다. 사법부의 비굴한 판결은 공문서다 무의동경의 전형을 보이고 있으니 불법 국가 그 자체. 그러면서도 불법 무단 통치 위자료 청구 소송에는 법무부, 국회, 헌재, 선관위에서 나오는 소송 서인자로서 16명의 법률가들이 헌법소단과 법리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법한 판결만 따라준다면 대한민국의 법률가 모두와 법리 전쟁을 하더라도 저희 원고들이 회수할 이유가 없는 완벽한 법리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신있게 공신력 있는 법원의 판결이나 사정기관의 수계통령들에 대한 체포로서 기관의 공신력을 받기를 부단히 추구해 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탄핵 무효의 범죄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영순 특검 및 서울지검은 수사기록, 문서 및 녹취 파일 등 13회에 걸쳐 위법 부당하게 탄핵 심판에 제공했습니다. 탄핵 속초 증거는 법률로서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는 없고 가짜 언론의 공모만을 탄핵 속초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탄핵 속초 의견서를 준비 서면으로 무단 수정, 변경, 제출은 국회의 재결연을 거치지 않는 국회법 제95조 위반이었습니다. 네 번째, 내란 외환에 죄 없는 대통령 탄핵에 국가 운영에 최상위 헌법을 배제한 하위 헌법재판법에 의거한 반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판관들이
소추장을 변경하도록 지도한 탄핵 소추장 변경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한 조사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헌법재판소법 제6조 상의 재판관 임명 의무를 회피하고서 제22조 상의 전원 재판부를 고의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헌법재판관 판례로서 심리만 가능한 헌재법 제23조를 위반하고 결혼재판부에서 결정까지 감행했습니다. 여덟 번째, 헌재가 소추인을 도와 헌재법 제32조를 위반한 불법 수집한 증거로서 대통령의 부당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내란 외환에 죄 없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마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열 번째, 백인시 이후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까지 한 불법 입법입니다. 11번째,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법의 일반 원칙에도 반하는 부적절한 탄핵 심판이었습니다. 12번째,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발인 100% 탄핵 찬성하는 인민재판식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13번째, 이렇게 중립적이어야 할 재판관들조차도 또한 한 팀의 소출이었던 정상적인 재판 구조가 아닌 2대1의 반란 오락이었습니다. 이런 불법 파면에 거국적인 법률 착오를 이은 중앙선관위는 국회와 헌재의 불법 탄핵으로서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 파면 고리되지 않았음을 살피지 않고 원인 무효의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서 그 다수 득표자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 불법 가짜공화국에 수결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을 선출한 권리 60일 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서 보궐의 임기가 아닌 정기 대선의 임기 5년을 부여하여 불법 무단 통치의 기회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선관위가 적법 유효한 대선 여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상에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상위법인 헌법 제7조에 건강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근거로서 선후행된 이런 불법 행위와 연계성으로서 국헌문란 내란에 종사한 책임이 성립합니다. 국회, 헌재, 중앙선관위가 깔아주는 수괴 정권의 주단에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은 위법한 불법이 점철된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범하고서 대통령 단서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국한을 물란케 한 적법한 대통령 등을 국권 불법으로 감금함으로써 그 권능을 불가능하게 함과 무단히 법률을 재개정 폐기하거나 기관의 업무를 무단히 개폐 이전시켰습니다. 적법성 없는 수괴 정권으로서 무단히 정무직 부역자들을 동원 배치하여 수괴 정권을 돕게 하며 국고재정을 폐치, 수괴 정권이 목적한 만국 사업에 이용했습니다. 9년에 걸쳐 나라의 통치권을 불법으로 무단히 장악하고서 국가와 국민을 무단 통치하는 불법 행위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법으로서 파면을 선고했던 그 무효의 법률은 이상과 같아 불법 탄핵과 무효인 선거로 인하여 탄핵 파면 고리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적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당당히 밝혀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는 헌법소의 책무를 다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근절을 내어주시면
탄핵 절차를 빙자한 국헌문란의 내란의 소금이었음을 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문재인으로부터의 사면 석방에 붙여 작성했을지도 모를 가택연금 및 정치나 탄핵에 붙인 일체의 유의되기를 제한하는 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 강문과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서약으로서 위법하여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상 탄핵 파면 고리되지 못한 대통령으로서 구속수사 재판 구금의 고초를 겪었지만 그것이 모두 불법으로 가해진 그들의 범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세대는 줄 모르고서 저지른 범죄가 용서되지는 않듯 파면을 받았으니 응당 그자를 내어줘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어준 것이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었기에 대통령님의 실추된 권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법리상 탄핵 파면 거리되지 못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대통령님 고유 개인의 일신상 권리가 아니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해준 권리인 것이기에 그 권한을 포기하시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자유로운 의사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해드린 대통령님의 권한을 헌법과 법률이 아닌 불법 불의에 속아 그대로 방치, 방관, 포기로서 소멸시켜서는 안 되는 국민의 것입니다. 이전 유념하시어 말씀 못하시거나 마음 불편케 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헌법소단의 최고인들은 제시한 최고의 내용을 기한 내에 정의 이행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미행시 최고인으로서 부득이 부작위 위법 하기 소송을 제소받을 수 있음을 최고 통지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10여 년 헌법소단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팔 아파. 이 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저 용지 이렇게 뒤집을 때 저거를 잡고 있어가지고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놓은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희 헌법소단 단장님이 저기서 종이 잡아주라고 하셔가지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스스로 하야한다는 의사도 아직 없었기에 모든 것은 아직도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좀 그렇죠? 저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헌법소 단장님 짧게 2, 3분 내로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외국 동지님들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소단 박상구입니다. 참으로 할 말이 많은데 앞에 지금 여기 최고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어제 최고서는 등기로 송달이 되어서 월요일에 대통령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좋은 선의의 그런 뜻이고 구국의 결이고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께 속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빨리 준법 표정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당히 문재인 수계, 윤석열 수계 그들에게 문서로서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등등 SNS도 수계 문재인 수계 윤석열 지금 뭐 이재명까지 다 그렇게 뭐 많이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를 못해서. 근데 우리 국민들 정말 이 국민을 이끄는 공권력부터가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에 왜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국가 공법상에 하의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한다 그러면 5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귀찮게 또 뽑아 나 한 10년 하지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된다. 헌법재판관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낭독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위반한 거기서 빵빵빵 하는 그 손가락 통지가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한다고 개소리를 했지만 파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헌법이 우리 모두의 나의 헌법입니다. 정말 저도 직장을 벌 수밖에 없었고 집에 가족들이 힘들기 때문에 제게 좀 어떻게 그만할 수 없냐고 그렇게 그러지만 나라가 있어야 자신도 있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들은 수계 문재인, 수계 윤석열, 수계 이재명이라고 왜 수계라고 말씀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무섭습니까? 참으로 미친 대한민국 완전히 미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지금 헌법소의 길을 오면서 문재인이가 미워서 윤석열이 미워서 이재명이 미워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예뻐서 절대 없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평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저를 버리고 이 헌법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이 됐을 때 이미 그 이전에 저희 헌법소단은 2017년 2월 9일에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파면 결정하기 이전에 국회가 하는 짓거리, 언론이 하는 짓거리 이후에 보니까 헌법재판이 아니라 개판. 지금 윤석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2대1의 재판관이 아니 2대1의 그 법정수하면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헌법이 공의와 형해와 헌법의 그 실가치는 다 갈기갈기 다 뜯어쳐먹고 헌법이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전 현재 5만 명 되는 그 법률가들이 제대로 한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싸워서 우리의 헌법소단은 모두가 다 불굴의 신념인이 됐습니다. 당신 이번 고소에 넣는다라고 우리 동지님에게 말해도 그런 거 뭘 말하냐고 알아서 넣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태극기 드는 동지님들 소송 참가하시죠? 여기 고소 고발 참가하시죠? 에이 뭐 거기까지 그렇게 비굴하게 싸워서 어떻게 저 수계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개새끼는 개새끼라 그러고 수계는 수계라 그러고 저 수계들이 앞으로 당할 것이 잡듣기 거북해서 형법에 우두머리라고 단어를 바꿔놨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수계였습니다.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수계소리 들으니까 그 짓거리까지 해놨습니다. 늘상 우리 김대영 동지님께서 참으로 가슴 찢어지는 통째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고맙고 함께 해주시는 동지님들 존경합니다. 이상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행동하는 해군연 우리 지금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주시고 계시는 우리 해군연 대표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대구 행동하는 우파 시민연합의 김호경입니다. 자, 우리가 탄핵무효 운동한 지가 벌써 11년입니다. 간략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태블릿 PC 때문에 김한수, 그 다음에 JTBC 손석희,
11년 전서부터 외쳐왔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은 이 진실을 다 주위에선 덮어버리고 전부 다 깔아뭉개서 우리가 여지껏 11년 동안 탄핵무효를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무효 외쳐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리나라 보수는 지금 다 망하고 아무도 나설 분이 없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밖에 지금 안 계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뭘로 해서 싸워서 좌파들한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집회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을 믿고 재심 청구해 주시고 보수의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저도 재작년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동대구역 그것 때문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1년 받고 처음 오늘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등성에 태극기 우리가 각하 내론 입택하실 때부터 우리가 집회 신고 물품으로 대형 태극기 설치해서 동기들이랑 4년 5년을 했죠. 그죠? 이제는 각하가 좀 나서 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얘기 어렵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님 국민을 믿고 재심 청구하십시오. 맞습니다. 최서원의 태블릿 PC는 조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진실을 아시고 대통령님 국민 대한민국 이제 정말 다 쓰러져 갑니다. 대통령님 국민을 믿고 이제는 좀 어른으로서 꼭 나와서 꼭 행동으로 좀 옮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맞죠? 그걸 위해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제가 또 이거 하면 그렇고 자 우리 이 집회를 위해서 항상 불심양면으로 11년 동안 도와주신 태블릿 PC 진상조직위원회 오영국 대표님한테 감사드리고 오늘 집회 역시 또 그렇고 또 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영국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국동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가짜인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선글라스맨 오영국입니다. 앞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애국동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저희들이 애국 각각의 단체들이 10년, 11년째 온갖 행동을 다 해봤지만 저 빨갱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대구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저희들 태블릿 PC 진상규명회가 미디어 채널 언론사와 함께 11년에 걸쳐서 밝혀낸 태블릿 PC는 조작이 되었습니다. 조작된 태블릿 PC의 진실의 역사, 이 무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불쏘시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법 탄핵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현직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전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온갖 증거를 직접 조작한
영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영모의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JTBC의 가짜 뉴스가 시발점이 된 이른바 최순실의 테이블 피시를 이용한 국정농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정치 검찰들과는 타협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불굴의 투지로 사온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와 지금 목숨을 걸고 투쟁한 자결을 한의원 대표 미디어워치 임직원들이 모두가 똘똘 뭉쳐서 밝혀놓은 것이 바로 그 태블릿 PC는 직접 경찰이 한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1년째 민간인으로서 감옥에 있는 최서원 씨가 이 정치 검찰들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버텨줌으로써 우리는 이 태블릿 PC 조작의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한 보탬이 되었음을 이 오늘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도 이 사실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최근 1년 동안 최순실 씨의 면회를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지금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면회를 가면서 그와 함께 조금만 참아라. 당신이 버텨줘야만 이 대한민국의 불법의 진실의 역사를 밝힐 수 있고 그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 회복이란 그 의미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를 되살리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서원 씨와 함께 계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 여러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치꾼들 이야기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겠지만 여기 계신 애국동지들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이 역사의 진실을 믿고 역사의 진실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저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과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님, 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겁니까? 더 이상의 지붕은 김무성, 한동훈 이 역적의 무리들이 다시 활개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침묵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님, 어제 이영돈 PD에서 방송한 유튜브를 보십시오. 거기에 드디어 메이저 유튜브에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는 조작이 되었고 그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법정 투쟁하던 미디어워치 전 대표 황의원 대표는 이 사기꾼 노름의 재판부에 한강에어 자결을 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11월 황의원 대표의 자결했을 경우 개선 때 그 유골과 영정을 들고 여기 사저에 와서 황의원 씨가 써놓은 유서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대표는 언론사까지 팔아가면서 법정 투쟁을 했으나 결국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비겁한 공직자들, 남자놈들은 모두가 정치 검찰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적당히 타협하고 징역 2년, 3년으로 끝났지만 최서원 씨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이들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치 검찰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순실 씨, 최서원 씨와 변희재만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이영돈 PD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문재인 태블릿 PC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근무하실 때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었던 청와대 행정관, 미디어 홍보 담당 행정관 김한수의 것입니다. 그 김한수의 것임을 우리는 100% 완벽하게 다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김한수를 가까이 하는 인간, 김한수를 신뢰치는 인간, 그자는 영모의 무리들과 협조하는 싹한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집회에는 미국에 계시는 대통령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미국에서 민족 중흥의 지우를 끌고 계시는 양재윤 박사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저까지 준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시던 미국의 장수덕 변호사님께서도 오늘 이 집회에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음을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양재윤 박사와 장수덕 변호사님은 미국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적모의에 참여한 인간들을 전범으로 취급하고 전범 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찾아뵙고 그 고소장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저에게 전달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 사실을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무너진 대한민국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밝혀놓은 태블릿 PC 조작, 국정농단의 조작, 이 진실의 무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진실의 무기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애국동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서달라는 의미로 같이 10초간 응원의 함성 부탁합니다. 함성! 함성! 존경하는 애국동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을 믿으십시오. 사기꾼 같은 정치들이 지겹고 징그럽겠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한 첫날이죠. 각각이 갖고 있는 투쟁에 해오신 나름의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 수호죠. 맞습니까? 한 사람이 10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오영국 대표님처럼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헌법소원단의 박상도 단장님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적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법정 수사함을 80여회 플러스 260회의 투쟁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이 일을 저일이 하지 못할 만큼의 논리를 확고부당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일이죠. 판사, 변호사, 검사들이 안 해주는 거예요.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재능을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지금 10년 넘게 해와오신 겁니다. 우리 또 목사님도 저기요. 불합리적인 종교계통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쟁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올바른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마다 주어진 위치에서 하고는 있으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소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아닌 방식은 다 변칙입니다. 그러면 반국가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반국가 세력들이 무자비로 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것을 저항할 줄 모르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심을 꼭 명심해 주시고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님, 그 어머님 유경수 여사님께서 지켜내시고 갖고 온 자유대한민국 이대로 반국가적 세력들에게 고스란히 넘기시겠습니까?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어떻게 일궈온 나라인데 자유대한민국을 반국가 세력들에게 그냥 소나기에 넘기시려 하십니까? 이제 더는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움직여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아직도 200만이 넘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음을, 그들이 같이 할 수 있음을 아시고 이제는 멈추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시고 지켜내시려면은 대한민국과 결혼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이대로 사지로 던져놓고 말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살려낼 것인지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될 시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사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해 주십시오.